평생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불려왔던 영순 씨의 삶에서 가장 큰 기둥이 뽑혀 나간 것은 눈부시게 푸르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허허 웃으며 장터에 나갔던 남편은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고는 예고가 없었고 슬픔은 예의가 없었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삐걱거리는 문을 고쳐주고 겨울이면 아랫목을 먼저 데워주던 남편의 빈자리는 마치 거대한 싱크홀처럼 영순 씨의 일상을 집어삼켰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벽지에 밴 담배 냄새, 낡은 구두헤라 안경집.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주인만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밥을 짓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구원처럼 다가온 것이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큰일 나요. 우리 집으로 가요. 우리가 모실게요. 영순 씨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질까 두려워 낡은 집의 문을 잠갔습니다. 그것이 긴 방랑의 시작일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는 세련되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에게 그곳은 마치 발을 들이면 안 되는 유리 전시장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친절했지만 냉장고 정리를 하는 방식도 빨래를 개는 모양새도 영순 씨가 평생 해온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영순 씨는 아들 집에서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지 못하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 영순 씨는 도둑처럼 일어나 거실을 닦았습니다.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어머니 제발 쉬세요라는 며느리의 말이 어머니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라는 환청으로 들려 더 열심히 몸을 놀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손주들이 학교에 가면 넓은 아파트는 적막한 바다처럼 변했습니다. 영순 씨는 베란다 구석에 앉아 남편이 좋아하던 트로트 가락을 아주 작게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영순 씨는 그저 더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그 불안을 덮으려 했습니다. 비극은 사소한 결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끼는 높은 선반 위에 찬기를 닦아놓으려 의자 위에 올라갔던 영순 씨는 중심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암전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본 것은 하얀 병원 천장과 눈이 퉁퉁 부은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척추골절.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고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영순 씨에게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자식들에게 폐를 끼쳤다는 자책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진통제 기운 속에 몽롱하게 깨어있던 어느 새벽, 창가에 비친 자신의 야윈 얼굴을 보며 영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을까? 죽은 남편을 위해, 바쁜 자식을 위해. 나 영순이는 어디에 있는가? 병실의 하얀 고독은 영순 씨를 짓누르던 어머니라는 무거운 외투를 잠시 벗겨주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영순 씨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힘없고 주눅든 노모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죽을 받아 먹으며 영순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나 이제 혼자 살 집을 좀 알아봐 주렴. 아들 내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로 살고 싶어서 그래. 내 아버지가 가기 전까지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더구나. 영순 씨는 병실 침대에 앉아 수첩을 펴고 앞으로의 삶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위한 향긋한 차 한 잔을 마실 것. 둘째,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할 것. 셋째, 내 입맛에 맞는 칼칼한 된장찌개를 끓여 천천히 음미할 것. 사고로 부러진 것은 뼈였지만 다시 세워진 것은 영순 씨의 자아였습니다. 살던 집을 정리한 돈으로 소박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작은 빌라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영순 씨에게 혼자라는 단어는 외로움이 아닌 오롯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퇴원 후 영순 씨는 작은 원룸형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집에 있던 짐들을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사진, 그리고 작은 화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난 뒤 영순 씨는 방 한가운데 대자로 누워보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오롯이 나만의 공기,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영순 씨는 낯선 천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렸지만 마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영감, 나 잘했지? 나 여기서 당신이 못 다본 세상 구경도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다음 날 아침 영순 씨는 아들 집에서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느지막이 일어나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가장 예쁜 그릇에 밥을 담았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생한 자신을 대접하기 위한 첫 식사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토록 달콤할 수 있다는 것을 영순 씨는 70평생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영순 씨의 집 베란다는 싱그러운 초록 식물들로 가득합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시작한 서예 교실에서는 벌써 반장 소리를 듣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나 영순, 오늘 참 잘 살았다라고 적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가끔 아들 내외가 찾아오면 예전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일감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정성껏 내린 차를 대접하며 자신의 일상을 들려줍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아들의 질문에 영순 씨는 환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얘야,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나랑 친해지는 시간이더구나. 나는 요즘 내가 제일 좋다. 영순 씨는 이제 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남편이 별나라에서 자신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목표도 생겼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순 씨의 시계는 이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향해 힘차게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노을은 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태양을 위해 가장 아름답게 타오르는 순간임을 영순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